안녕하세요. 황유스피드 박선자입니다. 자, 오징어 시즌이 시작되어서 회원님들이 오징어 채비를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가 많으셔서 제가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징어는 오징어 잡는 스틱도 있고, 이렇게 스틱 종류 스틱도 있고, 또 이렇게 밑에 나비 달린 애기 종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나비 안 달린 그냥 수평 애기, 아무것도 없는 수평 애기도 있고, 그죠? 이런 채비를 사용해서 오징어를 잡는데, 어떻게 하면 액션이 잘 나오고 튼튼하게 묶을 수 있을까? 제가 그 오징어배 어선선장 10년의 경험과 20여 년 동안 낚시점을 하면서 제가 제일 튼튼한 채비, 자,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채비하는 방법이. 제가 일단은 제가 하는 채비를 하는 방법을 올려드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채비의 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게 잘 안 보이지 싶어서 바닥에 수건을 좀 깔았어요. 그 화살, 이 기둥줄의 굵기는 화살촉 할 때는 한 2호에서 뭐 1.75, 2호, 조금 굵게 하면 한 2.5 정도까지 충분한데, 왕오징어는 체장이 거의 30cm에서 35cm 가까이 됩니다. 그 오징어 한 마리가 물을 품는 힘이, 왕오징어는 물을 품는 힘이 한 마리만 물어도 우리가 일반 스피닝 릴로 랜딩이 어려울 정도로 힘을, 물속에서 물을 많이 뿜어요. 그러니까 이 채비 뭐 2단을 한다든지 3단을 하든지 4단을 뭐 하든지 본인이 단수에 맞춰서 기둥줄의 굵기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 2단, 3단 정도는 3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3호 정도만 충분한데, 이 3호도 3단 채비도 피딩에 와서 만약에 30cm 오징어가 3마리 다 물었을 때는 이 3호 기둥줄은 사정없이 터져버립니다. 뭐 릴에 드랙을 좀 풀어놓고 쓰면 좀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랜딩이 안 돼요. 감 올리지를 못하니까. 안 터지고 감으려면, 자, 기본 3호 정도 하시고, 나중에 그 피딩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한 5호 정도의 채비를 미리 만들어서 가지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채비하는 방법은 자, 제일 밑에, 제일 밑에 일반 도래를 한 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그 유튜브에 보면 이 도래매는 매듭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 일반 돌리는 듯이 이렇게 그냥 3바퀴 뭐 4바퀴 돌려서 여기에서 도래 이 구멍에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된다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법은 잘
잘 맺어 있죠. 근데 이 매듭법은 순간적으로, 자, 한번 보세요. 때리면 터집니다. 이렇게. 이 매듭법은 사용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방금 제가 터졌는데, 자, 그냥 쉽게 하시면 됩니다. 또 이 도래 구멍에 한번 넣고, 자, 한 번 더 넣고, 이 원을 한 개 만든 상태에서 이 원하고 전체를 한 3바퀴 정도 감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한 번, 두 번, 3번 정도 감으신 후에 이 원에다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고 이걸 싹 이렇게 당겨. 이렇게 하면 자, 잘 안 터집니다. 그죠? 아까 전에는 그냥 툭 당겨도 터졌는데 이 매듭이 잘 안 터집니다. 이렇게 하시기 쉬워요. 네, 이렇게 쓰시고, 자, 여기 제가 이게 일반 핀 도래를 쓰는데, 여기는 이제 제일 밑에 추다는데, 우리 뭐 포항권에 오징어 낚시 배들이 평균적인 수심이 한 30에서 50m 정도 씁니다. 50m 정도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추는 기본 한 30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이제 조류가 좀 세게 흘러서 채비가 날린다 싶으면 그때는 한 40호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징어 낚시는 이 채비가 옆으로 날리면 뭐 옆 사람하고 걸리기도 하지만은 옆으로 날리면 오징어가 잘 안 물어요. 그냥 수직으로 배에서 수직으로 똑바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액션을 주면서 하셔야 오징어가 잘 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도래를 한 개 달고, 그죠? 자, 도래하고 첫 낚시 간격은 한 50cm 정도, 50cm 정도만 하면 돼요. 50cm 되고, 자, 제가 이런 매듭은, 자, 배에서도 가르쳐 드렸는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잘 보이려는가? 이렇게 50cm 정도에 이렇게 접어요. 접고 난 뒤에 여기 보면 구멍이 있는데 이렇게 접어서 이 구멍이 작아서 조금 잘 안 들어가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구멍에 이렇게 밀어 넣고, 이 구멍에 들어가는 접었는 걸 여기에 바늘 몸통을 한 번, 두 번 정도 돌려도 되는데, 2번 정도 돌리면 나중에 확 안 졸아져요. 한 3번 정도 하세요. 3번 정도 돌린 상태에서, 자, 바닥에 놓고 살짝 이렇게 당깁니다. 당기면 당기는 거는 경상도네. 자, 당깁니다. 이렇게 당기면 이 접어놓은 게 똑같이 되도록 이렇게 줄을 이것도 당겨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자, 여기 이게 야마시타 사카나 바늘인데, 바늘에 보면 구멍 옆에 이렇게 홈이 다 있어요. 이게 스냅핀을 고정시키기 위한 홈일 수도 있고, 그리고 줄을 이렇게 직결해가 묶었을 경우에 이게 옆으로 줄이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딱 손으로, 자,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손으로 아까 전 3번 돌렸는 걸 이렇게 딱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이러면 이제 기둥줄하고 낚시를 고정시키고, 자,
여기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 줄을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교차를 시킵니다. 교차를 이렇게 자, 보일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교차를 시키고, 교차시켜는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그 올린 이 구멍 사이로 낚시 바늘을 이렇게 딱 빼서 양쪽 이걸 잡고 이렇게, 자, 이게 간격이 이렇게 당기면 이제 간격이 나오는데, 요 바늘하고 여기 간격은 제가 선장 한 10년 하는 경험으로서 봐서는 너무 길면 안 돼. 이게 한 1cm에서 지금 한 1cm에서 1.5cm 정도, 2cm를 안 넘어가게 1에서 1.5cm 정도 길이에 이렇게 당기면 딱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왜 이게 1에서 1.5cm 정도가 되어야 되느냐 이유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바늘 간격은 단수에 따라 틀립니다. 자, 3단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징어 낚시에서는 낚싯대 길이가 한 2m, 10 정도, 7피트 가까이 되는 낚싯대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거 지선 간격을 너무 많이 벌려 놓으면 간격이 좁은 것보다는 좀 간격이 넓은 게 잘 물어요. 잘 무는데, 넓은 게 이 간격을 넓게 1m, 1m 50씩 이렇게 넓게 하면 잘 문다고 해서 그걸 넓게 사용하면 낚싯대 길이가 2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 올리기가 힘듭니다. 낚싯대와 최소한의 맞춰서 간격을 계산해서 2단으로 이렇게 해가 추 달고 바늘 2개 달고 위에 도리 1개 달면 2단입니다. 2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간격이 바늘 간격이 80에서 1m 정도, 80에서 1m 정도 2단 하시면 되고, 3단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 짧으면 60, 길면 짧으면 60cm, 길면 한 70 정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 화살촉 할 때 제가 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바늘을 여러 개 달면 더 잘 물까 싶어서 이제 5단, 6단 이렇게 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5단 채비에 많이 물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단 채비를 하면 이 간격을 넓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격이 보면 이렇게 한 30cm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오징어란 게 화살촉은 떼져 다니는 게 체장이 작기 때문에, 체장이 한 15에서 18cm 체장이 작기 때문에 뭉쳐서 다닙니다. 이게 지선 간격이 가까워도 한꺼번에 확 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체장이 최소 25에서 30, 큰 녀석들은 한 35 정도 되는데, 그 녀석들은 집어가 돼도 화살촉 작은 녀석들은 만큼 확 군집해서 다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가 물고 다음 따라오는 게 물려면 너무 가까운데 이렇게 두 마리가 동시에 잘 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선 간격이 좀 넓게 서는 게 유리합니다. 아무리 가까이 짧게 해도 60cm 이상은 돼야 돼요. 기존 채비 만들어가 파는 것도 보면 70에서 80, 3단, 4단 채비가 한 6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간격은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도 이렇게, 자, 이거는 직결하는 거는 제가 2단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걸 2단에 한 80cm 정도, 80c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고, 자, 다시 한번,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꽉 접어야 되네요. 자, 들어가. 이 11cm 스틱이 구멍이 되게 작아요. 좀 들어가. 자, 이렇게 구멍에 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당기면 잡고 조르면 여기 있는 홈에, 그냥 하시면 홈에 딱 맞춰서 이 두 번 감으면 이렇게 홈에 딱 맞춰서 제가 이렇게 밀어 넣었는데, 두 번 감으면 이게 이탈을 잘 해요. 이렇게 세 번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밀어 넣으면 꼼짝 안 하는데, 두 번 감아서 해보면 이게 이렇게 빠져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 정도 딱 이렇게 밀어 넣고, 자, 아까 전에와 같이 교차한 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서, 자, 세 번 돌려서 이 사이로 이렇게 밀어 넣고 살 당기면, 자, 이 간격이 이렇게 좁으면 약간 당기면 벌어지죠, 그죠? 이렇게 너무 거리가 멀면 이렇게 밀어 넣으면 갑니다. 자, 요 간격을 맞춰서 한 1에서 1.5cm 정도, 요 상태에서 이렇게 살 당기고, 자, 여기 너무 꽉 조으면 결절 강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후에 마지막에 조를 때는 침을 한번 묻히세요. 침을 살짝 묻힌 상태에서 딱 당기면 결절 강도가 안 생기고 이제 단단하게 채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단 채비하면 이렇게 뺐어. 자, 그리고 여기 바늘하고 이제 위에 그 합사하고 연결하는 부위는 한 50cm 정도만 하시면 되고, 50cm 정도의 그냥 일반 작은 돌에 한 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멍에 이렇게 한 번, 두 번 넣으시고, 이 전체를 세 번 정도, 하나, 둘, 셋, 이렇게 한 상태에서 구멍에 딱 넣고, 이 끝을 그 입으로 딱 잡고 뒤에 당기면 쉬워요. 입을 잡고 딱 당기면, 자, 요라면 이제
2단 채비가 다 된 겁니다. 자, 이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매서 쓰면 됩니다. 근데 이러면 단점이 이건 고정대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스틱을 안 쓰고 뭐 스틱에 화살촉 같이 스틱에만 잘 물 때는 그냥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이제 스틱을 쓰다가 애기나 수평 애기를 달고 싶은데 그럼 이걸 또 다 새로 매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직결애가 바로 쓰는 방법도 있고 이 스틱이나 그 애기를 교환해가 쓸 수 있는 방법은, 자, 우리 시중에 낚시점에 가시면 이 스틱 전용 둥근 스냅을 팝니다. 둥근 스냅. 어떤 분들은 이렇게 락 스냅을 이렇게 끝에 락이 걸리는 락 스냅을 갖고 오셔가지고 이걸 끼우려고 이러니까 이 사카나의 구멍이 작은데 이 락 스냅이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질 않고 이런 락 스냅은 사용도 안 되고, 그리고 자 보이는 이거 같이 이제 그 우리가 팁런 할 때 쓰는 팁런 애기 전용 스냅인데 이 녀석은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잘 안 들어가네. 자, 들어가도 여기 구멍하고 이 간격이 안 맞아서 이게 잘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 일반 낚시점에 가면 아까 전에 제가 그 도래를 달했는 일반 이렇게 각젓는 스냅 말고 요렇게 둥근 스냅이 팔아요. 이게 이제 그 자, 잘 보이시려는가? 이렇게 둥근 스냅이 이제 스틱 전용이죠, 그죠? 둥근 스냅 하는데 둥근 스냅을 사용해서 자, 2단만 맺겠습니다. 둥근 스냅을 사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단은 여기 이 스틱에다가 스냅을 이렇게 다시고 먼저 이렇게 스냅을 다시고 이렇게 스냅을 단 후에 그 아까 전에 했던 방식으로 이제 이 채비를 한번 묶으시면 돼요. 자, 요 추 있는데 50cm 이제 추 있는데 도래를 묶었다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밀 때 아까 전에 이 구멍이었는데 이제는 거기 안 넣고 이 스냅 구멍에다가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접어서 스냅 구멍에 넣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려서 이 전체 다 내려오도록 이렇게 전체가 다 내려오도록 이렇게 딱 묶고 하시고, 이렇게 또 교차를 해서 하나, 둘, 세 번 돌리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똑같이 이렇게 1에서 1.5cm 정도 되는 위치에서 딱 졸으면 돼.
자, 이게 침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래 결절 이게 조여지면서 여기에 그 강도가 약해져서 결절 강도가 생기니까 침을 바르고 딱 주시고. 자, 2단은 자 80에서 90cm 정도 띄워서 80에서 90cm 정도 띄워서 스냅 뒷 구멍에 넣으시고 둘, 세 바퀴 돌리고 이 전체를. 자, 집에서 하실 때 이 수건이 좀 이렇게 당겨도 안 움직여도 좀 고정시켜 놓고 하시면 쉬워요. 이렇게 딱 좋고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교차를 하고, 교차한 상태에서 하나, 이 돌릴 때 돌렸는 걸 계속 돌려야 돼요. 이거 돌리고 이거 돌리고 이러지 말고 돌렸는 걸 세 번, 세 번 돌리고 그 구멍 안으로 넣고 이렇게 싹 당기면 됩니다. 자, 간격이 당기다 보면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거는 멀어지면 이렇게 손으로 안으로 밀어 넣어서 1cm 정도 간격에 이렇게 탁 조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개 더 매면 3단이 되겠죠. 3단이 되고, 자,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스틱 말고 이제 애기를 바꿔 그냥 이걸 빼고 자, 빼고 자, 이렇게 수평 애기를 달면 됩니다. 이렇게 수평 애기를 이렇게 달면 돼요. 그 스틱과 수평을 같이 써도 애기를 같이 써도 되고, 전부 다 빼고 이거 빼고 애기만 달아서 써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채비 아까 전에 채비 구멍에서 돌리는 거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애기 종류는 뭐 워낙 종류가 많습니다. 종류가 많은데 간단하게 기본만, 자, 기본만 수박, 고추장, 옥수수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3단 채비에는 그냥 이렇게 세 개 다 들고, 2단 하실 때는 고추장, 수박 이렇게 쓰셔도 되고, 수박, 옥수수 이렇게 써도 되고, 3단 채비에 이렇게 다른 거 뭐 이것저것 안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가지만, 수박, 고추장, 옥수수. 마찬가지로 수평애기도 마찬가지. 수평애기도 옥수수, 수박, 고추장 이렇게 세 개만. 그 채비 하실 때 납 달린 애기도, 이것도 수평, 물속에 가면 수평입니다. 이제 애기와 이 수평 애기를 같이 섞어가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수평 애기를 이야기하느냐, 스틱이 잘 무는데 애기를 이야기하느냐면, 자, 초저녁부터 마칠 때까지 밤새도록 낚싯대가 흔들라니까 팔이 아파요. 이 스틱 채비는 흔들지 않으면 거의 잘 안 물어요. 원인이 왜 잘 안 무느냐. 자, 스틱은 물속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가만히 쳐져가 있어요. 그죠? 조류가 조금 가면 옆으로 날리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 바늘 무게로 물속에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오징어가 잘 안 물어요. 잘 안 무는데, 어디 갔어? 네. 자, 이 수평 애기는 물속에, 이 녀석이 물속에 있으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공기 중이라서 근데 물속에 있으면 이 녀석들은 옆으로, 수평에기는 물속에 가면 이렇게 옆으로 서가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있기 때문에 그 오징어들이 가만히 낚싯대를 걸어놔도 배가 그냥 약간 울렁울렁하는 그 액션에도 공격을 합니다. 걸어놓고도 있는데 뭐가 낚싯대를 꾹꾹 내려가요. 그래서 애기를 쓰시는 것도 괜찮다. 자, 애기는 아까 전에 제가 이 세 가지 종류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리고 스틱 색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화살촉 할 때도 보니까 이 사카나 블루가 제일 잘 문다고, 블루가 풍기 현상이 생길 정도로 블루가 잘 문다고, 이 블루만 5개씩 달아서 쓰시는 분 있어요. 그래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 오징어는 생명입니다, 그죠? 색깔을 보지는 못하는데 명암은 볼 수 있어요. 밝고 어두운 거. 그 왜 생명인데 이 스틱 색깔이 막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드느냐 하면, 이 녀석 명암하고 이 녀석 명암하고 이 녀석 명암하고 물속의 명암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늘을 3단 채비를 하실 때 절대, 자, 요렇게 2개는 밝은 계열, 그죠? 요렇게 2개는 어두운 계열. 2단 채비에 뭐 어두운 계열 2개 이렇게 다셔도 상관은 없는데, 같은 색깔 블루를 2개 달아서 쓰시는 것보다는 다른 짙은 색이라도 다른 명암이 있는 걸 쓰시는 게 좋고, 3단 채비를 하시면 어둡고 밝고 어둡고, 예,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아니면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이렇게 쓰죠.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게 오징어 낚시에 오징어 잘 뭅니다. 그리고 잘 문다고 같은 이 블루만 쓰시지는 마시라는 거. 그리고 자, 이 채비를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손님들이 이걸 다 버리시더라고. 그냥 이렇게 메고 난 뒤에 그냥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끼워 놓으면 채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빼? 이거 이야기 하시는 분 잘 없더라고. 내 유튜브에 봐도 이거 끼워가 쓰라고는 하는데, 나중에 이 채비가 다 된 상태에서 이러면 반대로 안 빠지는데 어떻게 빼지? 자, 한번 보세요. 뺄 때, 이제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채비 있는 대로 쭉 밀어 넣고, 바늘을 반대로 다시 한번 넣으세요. 이렇게 보시죠, 그죠? 채비가 다시 이렇게 반대로 넣어서 이렇게 빼면 분리가 돼요. 자, 이걸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더라고. 끼워가 보관하고 있다가 뺄 때는 그냥 밀어 넣고, 이 기둥줄을 있는 데까지 밀어 넣고 다시 이렇게 당겨내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채비면 11cm 사카나 스틱인데, 왕오징어는 체장이 이게 11cm인가, 몸통이 이거 한 3배 정도 돼요. 이마탄 오징어 화살촉에는 11cm가 제일 잘 뭅니다. 근데
왕오징어는 스틱이 11cm보다는 14나 18 큰 스틱이 잘 물어요. 예, 신성이 스틱이 크면 클수록 액션에 그 오징어가 잘 볼 수도 있고, 우리 일반 이 스틱 말고 어선에서 사용하는 국산 스틱 길이가 22cm입니다. 이게 오징어 국산 스틱도 이렇게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것도 있고 중간 사이즈도 있고, 이게 왕오징어 전용인데 전장이 22cm입니다. 그러니까 왕오징어는 우리 이 야마시타 그 비싼 스틱보다 국산 스틱이 더 잘 물어요. 제가 오징어 배 어선 선장 경험을, 그리고 제가 이거 한 번씩 테스트 해봐요. 사카나가 잘 무는지, 이게 잘 무는지. 사카나가 내가 10단을 매서 한번 해봤는데, 사카나보다는 이게 물속에서 액션하면 이게 휘청휘청 거리기도 하고,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큰 게 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산 인터넷에서 보면 저렴하게 팝니다. 색깔이 많이 있어요. 색깔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고 어두운 것만 있으면 돼요. 제가 손님들한테 그 채비를 자작을 해서 10단을 매서 팔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블루에 어둡고 클리어 투명색,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바늘 두 개 사이, 한 10단체면 두 개 사이에 야광입니다. 이거는 클리어가 아니고 색깔이 우연데 우윳빛이 나는데 야광을 바늘 두 개 사이에 한 개씩 이렇게 넣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왜 다른 색깔 주황색이나 초록색을 한 개 이렇게 이라면 둘, 넷, 여섯, 여덟, 10단 채비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놨냐면, 손님들이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바늘이 개수를 잘 안 세려고 바늘 끝이 다 왔는데도 당겨서 축까지 휙 날아오는 분들, 끝바늘이라고, 주황색의 끝에 바늘이 물기도 합니다. 끝바늘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주황색을 한 개 달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둡고 밝고 야광, 어둡고 밝고 야광, 어둡고 밝고 야광, 이렇게 블루가 잘 문다고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매면 안 된다는 거지.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자, 오늘 시간이 조금 됐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손낚시 기동줄은 단수에 맞춰서, 오징어가 이 10단인데 10단에 오징어가 만약에 집어가 피딩 때는 한 5마리 정도 물 수도 있어요. 5마리 정도 물면 이 기둥줄이 6호, 7호에서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냥 터져버립니다. 오징어 5마리, 6마리가 물면. 그러니까 10단 채비는 기둥줄이 최하 8호 정도는 돼야 돼요. 8호. 8단이나 10단도 마찬가지로 8단, 8호, 8호에서 한 10호. 너무 또 12호나 이렇게 채비를 안 터져물러 너무 12호나 이렇게 굵은 거 쓰면 오징어도 목줄을 좀 탑니다. 기둥줄을 굵기를 타니까 8단에서 10단을 한 8호에서 10호 정도 사용하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국산 스틱 지는 방법이 있는데, 이 손님들이 내가 와서 하는 거, 이걸 들고 오셔가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대로 누가 가르쳐 준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바다에서 손님들 하실 때 영상을 찍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간단하게 여기서 기본은 여기 줄이 연결되어 있다 시고 쭉 당기면 잡을 때 이렇게 한 개를 잡고 그죠? 그 다음 바늘이 오면 손님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놔요. 이렇게 나중에 엉키면 풀기들 자 첫 바늘을 딱 잡고 그 다음 바늘을 올라왔을 때 이 줄이 달려 놓을 때 이렇게 교차해서 십자로 교차해서 바늘을 놓고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당겨 딱 잡고 그죠? 그 다음 바늘이 또 오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십자로 이렇게 교차해서 잡고 뒷손으로 이렇게 딱 잡고 올라오면 당겨서 십자로 놓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제 내릴 때는 이게 추가 연결대가 있으면 딱 추 무게로 인해서 손에 하면 이게 제일 첫 바늘이 이렇게 나와요. 나오면 이 녀석을 이렇게 손 놔주면 되고 또 놔주면 딱 힘이 받치면 바늘이 손을 이슬 하면 힘이 받치면 이 끝이 나오는데 끝을 잡고 이렇게 놓고 끝을 잡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야 채비가 안 엉켜요. 오징어 한 마리 10단 채비를 전할 때 오징어 한 마리 잡고 이 채비 엉켜 가지고 그 풀다 세월 다 저같이 이렇게 십자로 놓고 잡고 십자로 놓고 잡고 뭐 어선선원들은 한 20개씩 잡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채비가 그럼 엉켜서 자동으로 새기면 이렇게 힘이 딱 받으면 이렇게 끝이 나와요. 힘이 받으면 끝이 나오는 거 잡고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실질적인 현장 영상은 제가 나중에 바다에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왕오징어 낚시는 우리가 낚시 빼고 또 여러분들이 낚시로 오는 거니까 낚싯대로 잡아야 되겠지만 왕오징어는 스틱이나 애기로 잡는 이 낚싯대로 잡는 것보다 손낚시로 잡는 게 월등하게 잡습니다. 왜? 3단 5단인데 이거는 뭐 8단 10단씩 이랬으니까 피딩이 와가 물 때는 뭐 3마리 5마리씩도 막 무니까 한 마리 2마리 한 마리씩 아무리 열심히 잡아 올려도 이 스틱 손낚시에 2마리 3마리 무는데 피딩 때는 못 따라가죠. 그죠? 예, 손낚시가 월등하게 잡습니다. 자, 다음 기회 되면 바다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하는 손님들 하는 걸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제가 뭐 두서없이 올려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장에서 제가 바다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